배추 한 포기 10,000원. 배추가 금추됐다는 뉴스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추석까지 앞에 두면서 지금 주부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폭염 때문인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폭염 탓으로만 돌리기엔 지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배추 얘기 한번 나눠보죠. 먼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이선희 씨를 연결해서 생생한 마트 체험담부터 들어보죠. 이선희 주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몇 년 차 주부세요? 35년 되는 것 같은데요. 35년. 그런데 최근에 마트 가기가 겁나십니까? 뭐 명절이면은 항상 조금은 비싸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격표 잘못 붙었나? 뭐 이럴 정도로 그냥 너무 작년 추석하고도 또 달라요. 배추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시금치도 깜짝 놀라서 7,900원 한 단에. 시금치 한 단에 7,900원. 예, 7,900원이더라고요. 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쨌든 동그라미 하나 더 치여진 건 아닌데 지금 35년 차 주부가 가격표 잘못 붙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란 거잖아요. 어쨌든 배추 한 포기를 못 샀어요. 배추는 얼마나 하든가요? 가신 그 시장에선? 배추가 뭐 이렇게 정말 상태 안 좋은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두 개 먹혀 있으면은 한 뭐 15,000원? 허허.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뭐 10,000원 넘고. 한 포기에. 예. 작년 이맘때는 그 배추, 그 정도 상태의 배추가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도 추석이라고 올라서 깜짝 놀랐어도 그렇죠. 4,000원? 그래도 4,000원. 뭐 여름 내내 전기세, 누진세 때문에 그냥 열받다가 이제는 또 가을 되니까 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예. 배추 한 포기 10,000원, 시금치 아까 한 단에 7,900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다른 채소값도 기억나는 거 놀라신 거 있습니까? 어제는 깍두기라도 담을까. 무도 비싸요. 무도 비싼데 뭐 무 이렇게 세일한다고 빨리 오라고 막 그래서 막 떼었더니 예. 1,000원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무 한 개에 1,000원? 이제 갔는데 예. 무가 진짜 당근 좀 큰 거? 그럼 제대로 된 무는 얼마입니까? 제대로 된 무? 제대로 한 무는 5,000원, 6,000원 해요. 큰 거. 5,000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때 사는 거 있잖아요. 진짜 비싸네요. 자,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 배추 못 사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김장 못 할 상황. 추석은 네. 어떻게 쇠실 생각이세요? 어쨌든 뭐 상에다 김치 안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사실은 예. 김치를 아예 그냥 좀 맛있게 담그는 집 아는 데가 있어서 제가 좀 연락을 해봤거든요. 예. 이게 4분의 1쪽에 8,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포기를 4분의 1로 자른 거를 제가 이제 깜짝 놀라게 생겼는데 그냥 세 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내 쪽은 차마 못 시키시고 세 쪽 네 시키셨어요. 쪽을 못 시켰어요. 안 그래도 너무 우리 비싸서. 남편이 당신 통이 그렇게 작냐고. 그래서 24,000원에 세 쪽을 사서 네. 두 쪽을 남편이 더 달라는 거 조금씩 주면서 예. 한쪽은 지금 아직 김치냉장고 속에다 감춰놨어요. 이제 사위 오면은 추석날 아침 이제 점심 때 오면은 내놔야지. 아들한테도 못 주고. 먹던 김치 한쪽 남겨놓으셨어요. 추석상에 올릴 거. 예. 세상에. 이제 누가 들으면 거짓말인 줄 알겠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채소 물가의 현실입니다. 배추 물가의 현실. 생생한 예를 지금 들어주셨는데요. 35년 차 주부로서 지금 이 상황이 좀 화가 나시죠? 아무리 뭐 날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먹는 거를 그 고생한 농민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예상을 할 텐데 그거를 그냥 막 김치가 금치라는 말은 해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하지만 이번에는 금치 정도가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치라고 해야 될 정도네 완전. 그러게요. 네. 예. 너무 진짜 황당하죠. 예.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웬일이랍니까? 살 게 없네요. 아유. 하여튼 추석 잘 쇠시고요. 아무쪼록 김치값 네. 얼른 떨어져서 배추값 얼른 떨어져서 마음 놓고 김치 풍풍 드실 수 있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야죠. 그렇게 먹어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보내세요. 네. 예,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이선희 씨의 이야기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은 소비자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도 못 살겠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농민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강기갑 전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강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농사는 뭐뭐 짓고 계시나요?
지금은 매실 농사가 예. 좀 많고 밭농사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올해 배추값, 채소값 왜 이러는 건가요? 예, 잘 아시겠지만 올해 폭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했죠. 특히 이제 배추무는 봄, 가을 서늘할 때 잘 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배추는 주로 이제 강원도 태백과 영월 이쪽에 고냉주 채소입니다. 아, 이 고냉주 채소가 폭염뿐만 아니라 예. 가뭄에 많이 시달렸죠. 폭염에다 가뭄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하량이 한 30 내지 40% 줄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염 때문이라는 거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란 건 뭐 다 압니다. 네. 그러면 배추 한 통에 10,000원이면 생산자인 농민들은 그러면은 저 손해 안 보고 많이 좀 돈을 손에 쥐실 만큼이 되는 건가요? 전혀 지금 유통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격 폭등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은 산지 가격은 포기당 한 1,000원 정도거든요. 진짜 그렇군요. 이게 지금 뉴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현 산지에서 느끼기에도 10분의 1 가격. 그렇습니다. 산지에서는 300평에 보통 3,000포기를 심는데 예. 밭대기로는 한 300만 원에 거래됩니다. 밭대기로. 그러니까 이게 출하가 그러니까 되기 전에 봄부터. 이제 계약 재배가 있고 또 이제 계약 재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가격들이 상승 요인들이 예상되면은 예. 산지 이제 그 유통업자들이 수집상들이 달려들죠. 그러니까 밭 통째로 그냥. 이제 유통 단계가 어떻든 한 뭐 5단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집하는 상에서 수송비나 물류비가 또 농산물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매에만 의존을 하고 있으면은 경매 한 단계에서만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잠깐만요. 일단 유통 단계가 5단계인데 그 5단계를 좀 줄일 방법은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유통 단계를 줄이겠다. 예. 또 뭐 각 크게 이제 공약을 한 게 쌀값 14만 원, 15만 원, 21만 원으로 하겠다. 이런 예. 뭐 공약을 했지만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이런 단계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대단한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아하.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 이제 농협이거든요. 그렇죠.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정당한 제값으로 받게 해주고 예. 또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농협의 목적이죠. 네네. 근데 실제 이제 농협이 금융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신용사업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고 그렇죠. 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물류 구조 유통 혁신을 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통 단계 5단계를 좀 줄이면 좋은데 이거 줄이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매 말씀을 하셨어요. 가격 결정이 경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통제를 못한다 이 말. 거기서 그럼 굉장히 높게 불러버리면 그냥 그 가격이 고정돼 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경매로만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위탁 판매도 가능케 하고 농협이라든가 산지에 농민들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예. 일정 정도 협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출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직접 직판장을 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택배 제도도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든 산지와 직거래 행태 또 법인들의 어떤 규모화된 법인들이 도해지 도심지에서 직판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가락시장 같은 곳에서도 예. 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법안들을 내서 이게 실현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이제 국회에서도 했는데 이게 이제
반영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 뭐 폭염도 있고 가뭄도 있어서 농사가 잘 안 된 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 거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값이 10,000원까지 갈 이유는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조절만 잘했었으면. 그렇습니다. 유통에 이타 관건이 달려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유통업자들이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손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배추값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어쨌든 지금 배추값이 폭등해서 아우성인데 소비자도 울고 있고 농민도 울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배추값이 또 막 폭등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많이 또 배추를 심게 될 겁니다. 과잉 생산에 의해서 가격 폭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또 가격 오르니까 우리 심어보자 하고 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폭락이 지금 심으면 언제 나는데요? 보통 이게 90일이 생육 기간인데요. 3달. 거의 9월 달에 대부분 많이 심었지만은 현재 가격대가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농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겨울 되면 그러면 또 겨울 김장 담기 전에는 채소값이 폭락해서 폭락할 가능성도 배추가 폭락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 계획량과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르는 예측량들을 해서 조절하는 것이 정책이고 이게 정부나 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 물론이죠. 네네. 그 부분을 못해서 계속해서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농민들도 울고 소비자들도 울고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참으로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까지 상황 듣겠습니다. 강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사천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강기갑 전 의원 연결을 해봤습니다.